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모시고요, 세금을 줄여가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법한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리기로 했는데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하실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종별로 네.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2018년도에 네. 2018년도에 세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비즈니스에서 넘어오는 인컴에 대해서 공제를 특별하게 20%,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에 대한 20%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들이 그 업종 그룹이 네. 전문인들입니다. 전문인들. 그래서 닥터라든지 물론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네. 메디컬 닥터들, 네. 그리고 약사님들, 그리고 보험업에 보험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회계사, 변호사 이런 어떤 그 스페셜라이즈 서비스를 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20%하고 아주 직결되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가 지금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세금을 그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그 효과가 큰 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닥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네. 그런 그룹으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네,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네요. 네. 자, 어떤 얘기죠? 그 뭐 퀄리파이드 뭐라고 하셨던 게. 우선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장표를 여기 홍성구님께서 몇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대표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화면으로도 보여드린 거가 있으니까 따로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개인 레벨로 수입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으로 돈이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W2가 되겠죠. 네, W2. 월급 받는 거요? 네, 월급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여기 약간 밝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보통 배당금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 이외에 배당금으로 회사에서 수입을 내가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배당금 부분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그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에 보면은 여기 제가 한 20% 정도를 떼어내서 없애버렸는데 이 20%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를 빼내고 여기 80% 정도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요게 이제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 비즈니스에서 뭐 어떤 땅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든지 양도소득이죠. 아니면 그 비즈니스에 있는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 소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사가지고 디비던드를 받았다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인컴 또는 뭐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생기는 인컴만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20%를 떼어내고 하게 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10만 불 정도 나왔었는데 10만 불 중에서 한 4, 5만 불, 5, 6만 불 정도는 월급으로 가져가겠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만약에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을 내가 그동안 수익 음복을 했었다고 보면은 5만 불 정도라고 보면 5만 불에 대한 20% 만 불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만 불짜리 비용 하나가 그냥 생긴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건 굉장히 큰 거죠. 만 불은 세금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죠. 그 수입이 크면은 클수록 자꾸 효과가 이제 증폭되겠죠. 증폭되겠죠. 그런데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 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만불은 세금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그 수입이 크면은 클수록 자꾸 효과가 이제 증폭되겠죠. 증폭되겠죠. 네. 그런데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네. 되는 건 아니고 이 20% 공제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그림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면은 네. 뭐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그래프입니다만 네. 여기가 이제 어떤 인디비주얼의 텍스페이어의 납세자의 이제 텍서블 인컴입니다. 납세 그 기준이죠. 네, 납세 텍서블 기준. 인컴이 20만 불에서 31만 5천에서 41만 5천으로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네. 그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가 얼마 되냐? 20%로 계속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수입이 많아도 20%만큼 공제를 계속 받고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사실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네. 수입과 관계없이 20% 공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림이 되는데, 그 다음번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요. 네. 아까 설명드린 20% 공제액은 전혀 변화가 없이 수입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여기 검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파란색 라인이 하나가 표시가 되는데, 네. 이 파란색 라인을 가만히 보면은, 텍서블 인컴이 31만 5천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41만 5천이 되면 어떤 선에서 머물어서 41만 5천일 때 계속 또 직선으로 수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 제약이 걸리냐면은 이 비즈니스에서 그 비즈니스에 있는 그 모든 종업원들한테 나가는 월급이 있겠죠. 네. 그 월급에 의해서 제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수입은 굉장히 많은데 종업원이 아주 적은 그런 비즈니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종업원이 아주 적으면은 월급 나가는 게 그냥 작겠죠. 네. 그런 비즈니스는 리미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라는 얘기겠죠. 많이 고용해서 많이 페이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나가는 모든 월급을 합친 거의 50% 절반. 네. 네, 절반보다 이 QBI 20%가 더 많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좀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파란색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라인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약 한 18% 정도쯤으로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그렇죠. 수 있다. 네. 41만 5천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라인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 지극히 적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0%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거꾸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이런 리미테이션을 걸려가지고, 그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이제 오너도 비즈니스의 인플로이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오너가 월급을 더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오너 월급을 늘려야지. 오너가 월급을 더 가져가게 되면은, 월급을 가져가는 것만큼, 이 리미트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리미트에서 가기 때문에, 물론 월급 가져가는 거는 100%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월급 가져가는 것만큼 리미테이션이 줄어드니까, 20% 공제를 받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세 번째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들의 경우입니다. 전문인들의 경우에는
이 검은색 라인에서부터 이제 따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네. 이 빨간색은 전문인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얼마 주던 뭐 상관이 없이 무조건 텍스업을 인컴이 30만 5천에서 40만 5천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20% 공제받던 것이 0%까지 그냥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 전문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닥터, 네. 뭐 물론 치과 선생님 포함해서요. 네. 회계사, 변호사, 보험업 이런 사람들이죠. 예.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텍스업을 인컴이 30만 5천을 넘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20% 공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와.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가 텍스업을 인컴이거든요. 텍스업을 인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닥터인데 본인의 수입은 30만 5천이 안 돼요. 네. 만약에 한 30만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와이프께서 딴 데서 일을 해가지고 한 10만 불 버세요. 그럼 합친 거는 텍스업 인컴은 40만 불까지 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닥터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20% 공제받던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닥터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한 20몇만 불 정도 버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렌탈홈이 3개가 있어요. 그 렌탈홈에서 또 수입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텍스업 인컴이 30만 5천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금액으로 따지면은 31만 5천에서 41만 5천에 이제 해당을 보면은 31만 5천일 때 만약에 이분이 닥터가 아니었더라면은 30만 5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걸 포기한 거죠. 41만 5천일 때는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41만 5천 정도 수입이 있는데 뭔가 하여튼 그 텍스 플랜을 해서 10만 불의 수입을 줄여버린다면 40만 5천이 30만 5천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10만 불 줄인 것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만 해도 뭐 한 30%, 3만 불, 4만 불 정도 세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요 4만 불, 5만 불 정도의 공제가 따로 생기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 효과를 따지고 나면은 수입이 30만 5천이 넘어가가지고 그 위쪽에 계신 분인데 뭔가 플랜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 플랜의 효과가 다 합치면은 약 70%에서 80% 정도 효과가 나오게 있습니다. 70-80%는? 그렇죠. 예. 40만 불 정도 수입이 되시는데 내가 리타이먼트 그 비즈니스에서 리타이먼트 플랜을 가동을 해가지고 10만 불 정도를 리타이먼트 플랜에다 만약에 집어넣었다. 물론 종업원한테 약간 뭐 가겠죠. 종업원한테도 non-discrimination 베이시스로 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10만 불의 비용 처리의 효과가 한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된다는 거죠. 거의 뭐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Qualified Business Income이 이제 사실은 그 2018년도에 우리 그 회계사 업계에서는 어떤 화두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특히나 비즈니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개, 3개, 아니면 렌탈홈도 비즈니스입니다. 렌탈 비즈니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2개, 3개가 늘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주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개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3개, 4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에서 한번 돌려보기 전에는 어떻게 그림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올지 그거를 프로젝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플한 경우만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수입 상태를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렌탈홈도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다 따로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고 개인 비즈니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그 훈련받은 이런 쪽으로 아주 특화된 훈련받은 회계사한테 이걸 보여주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20%의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미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가 벌써 지금 절반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하지 않으시면은, 네. 이런 만약에 10월달 넘어갔다 11월 돼버렸다 이러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세금 신고할 때 가가지고 대충 알아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9월달까지는, 네. 8월, 9월달까지는 뭔가 플랜을 가동을 해가지고, 미리 진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신 다음에, 그 플랜을 가동을 해놔야지만 올해 안에 효과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기에, 네. 안 되겠기에 지금 이제 제가 이 업종별 시리즈 중에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그룹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가장 효과가 이번에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20% 디덕션의 어떤 효과라든지, 네.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이런 전문직 그룹이기에 우선 먼저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세금 신고할 때만 계산을 그렇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 매월 진행을 해야 세금 신고할 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개 아시나요? 당연히 1등은 영어, 그 다음은 스페니쉬. 그런데 3위가 한국어라는 사실. 진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3글자. 바로 스마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얀 미소를 지으세요. 김명환 치과에 가시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전문직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닐지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마 뷰티 서플라이나 아니면은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터인데, 네네. 그때도 이제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인컴 텍스 할 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회계사가 제조를 부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연중에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W2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지금 W2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아까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요 그림에서 네. 제가 이제 월급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QBI, 그러니까 K1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금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가져가는 네. 부분도 있다고 했죠. 네. 여기 K1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QBI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월급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안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그쵸. 월급을 가져가면 공제가 안 되는데 왜 네. 그걸 가져가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나 IRS 입장에서는 네. 월급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reasonable salary의 개념이죠. reasonable salary. 어느 정도는 reasonable한 정도에서는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reasonable한 정도가 얼만큼이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2018년도에는 그 reasonable salary에 대한 IRS 감사가 더욱더 아주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reasonable salary가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면서도 이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디덕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 업주잖아요. 본인이. 네, 그렇죠. 본인이 업주니까 직원도 월급 주고 나서 나머지 남는 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월급을 따로 줄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reasonable salary를 얼만큼 가져가냐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IRS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만큼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전문직이 S코퍼레이션 유지를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LLC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도 많이 내용이 틀려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LLC라고 하는 엔티티에는 오너의 월급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LLC를 무조건 바꾸는 게 유리하냐?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꼭 닥터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뷰티 서플라이 갖고 있는데 뷰티 서플라이 3개를 갖고 있어요. 네. 그 3개가 다 코퍼레이션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코퍼레이션은 수입이 좀 남고, 어떤 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가 나고, 네. 그죠? 어떤 코퍼레이션은 뭐 똥돈이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느 코퍼레이션에서 월급을 가져가야 되느냐? 마이너스가 나는 코퍼레이션에서 월급을 계속 가져가서 더 마이너스를 내는 게 바람직하냐? 그죠?
네. 그거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뭐 예전에는 그게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고 뭐 다 합쳐가지고 똑같았었는데 네네. 이제 2018년도에는 이런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때문에 어떤 한 개의 비즈니스에서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는 게 절대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골고루 인컴이 조금씩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회계사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텍스 베네핏을 이게 뭐 불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제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플랜을 해야지 가장 최대의 베네핏을 받으면서 네. 비즈니스 운영할 수 있는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그 QBI라는 거는 이번 2018년도 세제 혜택, 세제가 이제 바뀌면서 그렇죠. 새로 생겨난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익금, 그거에 2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계산해서 적절히 하지 않으면은, 네.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풀리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회계사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결론은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머리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네. 우리 머리 아프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늦지 않게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회사님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사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사자 붙으시는 우리 그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그리고 회계사가 회계사한테 상담해야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회계사분들을 만나셔서 본인이 과연 QBI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시고 상담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업종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뷰티 서플라이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네, 좋죠. 예, 뷰티 서플라이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벤토리가 있다는 것.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인터넷 세일즈 전문 업체들한테 약간 압도당해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엑시트 플랜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하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특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뷰티 서플라이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